18살의 고등학생 도용구는 심한 우울감 때문에 상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후 재난 뉴스를 접할 때면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합니다. 그냥 한강을 거닐다가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물이 불어가지고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뭐 내년 봄에는 벚꽃이 안 피면 어떡하지? 막막함도 있고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지하철에서 그냥 소리치면서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생활도 계속 불규칙해지고.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우울감은 흔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에 있어서 기후우울증이라는 단계가 약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도기 속에 이런 우울감이 항상 동반되어 왔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적극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고.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기후우울증이란 환경 파괴에 대한 만성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후우울증이라는 개념은 2011년 기후 전문 심리학자인 도어티 박사가 처음으로 학계에 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흔치 않은 증상이었지만 지난 10년 사이 이상 기후가 더 자주 발생하면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상담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Environmental issues were in the consciousness when I was a child, but not climate change. So these young people have grown up with it, and they're highly aware and they're educated, and so when they see this report, they really wonder why is it continuing to be a problem. Some people really these threats are a heavy weight for them. In extreme cases, people can't sleep, they have difficulty with eating. And then you just feel very sad. 스웨덴 의회 앞에서 4년째 금요일마다 기후를 위한 등교 파업 중인 그레타 툰베리. 그녀 역시 기후 우울증을 앓았다고 고백합니다. 한때는 말을 못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우울감에 빠졌다는 툰베리. So when I was 11, I became ill. I fell into depression. I stopped talking and I stopped eating. In 2 months, I lost about 10 kilos of weight.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메건 또한 기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잠을 잘 못 자고 잠든 후에도 악몽에 시달린다는 메건. It's usually just like I've definitely dreamt about forest fires before, and not even like specifically climate change disasters, but just like chaos in my dreams and sort of like things that are outside of my control. 그녀는 기후 위기로 인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출산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For me, I just don't really. I think it would be a horrible world that my children would grow up in. Having a child can be really rewarding in the sense of like reminding yourself like what you want to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 I just don't really think like I have the luxury to make that decision anymore. Like to me, it's not right to have a child right now. The sad part about this is that people feel like it's not okay to be happy, and it's not okay to enjoy life. They feel guilty. Many people feel guilty, particularly in some societies where they feel like their carbon impacts are greater than in other societies, and so then they feel personally guilty. And then it leads to this idea of what I call climate hostage. 태어나 보니 이미 기후 위기 시대였다는 청년 세대. 그들에게 기후 문제는 북극곰이 아닌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직접 나서서 지구의 미래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기후 위기는 곧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하는 청년들. 파란 물결처럼 일어나라 기후정의! 기후정의! 네, 좋아요. 청년 세대로서 사실 기후위기에 의해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세대인데 오히려 저희들이 살아갈 20년, 30년 뒤에 세상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을 정작 청년 세대들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히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나왔어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앞을 가득 채운 건 다름 아닌 아이들이었습니다. 청구인으로 나선 아이들은 모두 62명. 그중 40명은 5살 이하의 영유아들입니다. 부족해도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앞으로 100년을 지구에서 살아갈 아이들.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유치원이 탄소 중립 중점 학교로 선정돼서 아이들이 매일 쓰레기도 줍고 밥도 안 남기고 네, 그렇게 지구를 지키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송에도 네,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왔습니다. 현재 세대가 탄소 배출을 다 했는데 탄소 배출을 하지 않은 어린아이들과 아기들이 장차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겪게 된다는 것이 세대 간에 그런 충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 세대의 배출로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기 소송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번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섰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걱정돼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노인들. 우리 아이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절박한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이 20년, 30년 어른이 됐을 때는 이런 세상 아닐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 미래를 설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누릴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가 일으켰고 거기에 따른 과실도 우리 모두가 다 누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책임은 또 우리 모두가 져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를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지만 다시 바꾸면 돼. 왜냐면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지금 사람이 했다는 게. 그럼 다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하다고 우리가 이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단 한 번도 배부르고 살만했었을 때 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본 적이 없어요. 다 이런 위기와 위험 속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인간이기도 하거든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함께 이런 연대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우울증도 아무튼 털어버리게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